네, 안녕하세요. 워카 김한용입니다. 오늘 드디어 현대차 코나의 페이스리프트가 공개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짧게 살펴보려고 해요. 코나라는 차 다들 아시죠? 이게 산타페하고 형동생 하는 사이죠. 그러다 보니까 둘은 꽤 닮았어요. 처음 출시부터 이게 그렇게 멋있는 코나라는 차야? 했는데 나중에 산타페 나온 거 보니까 코나보다 낫네. 야, 이게 코나하고 뭔가 연결고리가 있구나 이렇게 느꼈잖아요. 꽤 닮았어요. 그런데 이 산타페, 이게 형이 탐켄치가 됐다고 해서 동생도 따라서 탐켄치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비웃고 그러는데 이거 결코 우습게 볼 일이 아닙니다. 이 형 탐켄치 지난달에 몇 대 팔렸는지 혹시 아세요? 지난 8월에 6,200대 넘게 팔렸습니다. 6,200대. 우리나라 전체의 모든 차종 다 통틀어서 3위죠. 이 디자인 정말 괴상하다. 그러지만 소렌토보다 더 많이 팔았어요. 구형이 좀 섞였나? 아니, 이게 뭔가 이렇게 많이 팔렸다는 걸 보면서도 아니야, 이럴 리가 없어. 이게 믿어지지 않아. 뭔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드는 거. 이거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본 적이 없어? 좀 더 지켜보면 아마 거리에 많이 보이지 않을까. 그럼 코나 페이스리프트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 잠깐 아주 짧게 살펴보시죠. 네, 우선 외관해 볼까요? 지금 외관 보면요, 이게 현대차에서 이 차 보고 역동적이고 미래적이래. 이 역동적이기는 한 것 같은데 이 까만 부분이 이게 모르겠습니다. 점점 현대차가 나의 취향과 동떨어진 방향으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요. 그렇게 느끼는 건 저만의 생각인가요? 미의 기준 자체가 좀 우리하고 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일단 변화폭이 큰 앞부분부터 살펴보죠. 처음 걱정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낫다는 평가예요. 처음에 렌더링 때 우리가 그렇게 걱정했잖아요. 형태가 어떻게 된 건지 도저히 감이 안 잡힌다 라고 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그거보단 낫네. 아마 디자이너들이 좀 충격을 주고 아유 낫네, 아유 다행이네 이런 느낌이 들게 하는 그런 방법을 쓰는 것 같아요. 약간 심리요법. 예를 들어서 뭐 트럼프가 뭐 미국에서 내가 대통령 되면 여기 장벽 세우고 이민자 다 추방시키고 이럴 거야 뭐 이러면서 미친 사람처럼 막 행동하다가 실제로 대통령 되고 보니까 이렇게 안 해. 그러니까 다행이다, 합리적이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 이런 느낌이 살짝 들어요. 램프 아래쪽에 크롬이 있고 요게 중간에 생뚱맞게 끊기고 아무튼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래도 렌더링에서 본 것보다는 덜 충격적이다. 미운 마음을 좀 줄이고 정말 긍정적인 마인드로 보면 요 차의 요 앞부분, 요 톡 튀어나온 요 부분만 딱 떼서 보면 무슨 차 같으냐면 람보르기니 우루스 같지 않습니까? 네? 네, 아니에요? 아니라고? 치겠다. 네, 지금 나온 외관은 두 가지입니다. 일반 모델은 그릴에 있던 현대 엠블럼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릴이 조금 작아진 느낌도 있어요. 좀 더 날렵해 보이기도 하네요. N9이 요 밑에 있는데 N9 같은 경우는 현대차 엠블럼이 그냥 안으로 들어오고 실제 에어댐 역할을 하진 않겠지만 공기구멍처럼 생긴 것을 만들어 놨네요. 콧구멍 가만 보니까 가운데 엠블럼 있는 게 멋있어요. 예전 사진하고 볼까? 예전 사진하고 보니까 예전 사진이 더 낫구만. 이럴 거면 페이스리프트 왜 한 거죠? 이전 사진이 더 낫다는 느낌을 갖는 거는 저뿐이겠죠. 다른 분들은 아마 페이스리프트가 훨씬 좋다고 생각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페이스리프트한 이유는 있습니다. 일단 크기가 커졌어요. 전장은 40mm 정도 길어졌다고 해요. 기존에 4165였는데 4205가 됐다. 40mm면 엄청 길어졌네 하시겠지만 네, 40mm 길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게 실제로는 전장이 길어진 거라고 할 수 없고 앞쪽 범퍼 뒤쪽 범퍼의 디자인을 조금만 바꿔서 4cm 늘리는 건 아무 일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도 트렁크가 조금 커졌습니다. 기존에 비해서 10L가 늘었다고 해요. 근데 뭐 그 안에 어떤 식으로 해서 10L를 늘릴 수 있는 거니까. 근데 2열 레그룸도 조금 늘었다고 해요. 13mm 늘었다고 하는데 13mm. 네, 레그룸이 요만큼 늘었습니다. 많이 커졌어요. 많이 커졌는데 여전히 티볼리에 비하면 작습니다. 티볼리는 전장이 4225예요. 커진 코나보다 여전히 25mm 더 길어요. 근데 티볼리는 왜 이렇게 안 팔려? 진짜 티볼리 진짜 지봅니다. 세상에. 그러면 셀토스하고 비교하면 어떨까? 셀토스는 4375예요. 셀토스보다는 훨씬 작아. 트레일블레이저는 4400이 넘습니다. 트레일블레이저가 제일 크고 셀토스 그 다음, 티볼리 그 다음,
그러니까 코나는 여전히 소형 SUV 중에 제일 작아요. 워낙 커져서 소형 SUV 아닌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말도 하는데 실제로 다른 애들은 더 커져서. 아 그치. 스토닉은 코나의 경쟁 모델이 아니죠. 코나보다 하나 더 작은 급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베뉴하고 스토닉이 같이 경쟁하는 애고 코나하고 셀토스가 같이 경쟁하는 애다, 이렇게 봐야지 맞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N9이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이게 차체에 옆에 클래딩 없고 완전히 도회적으로 생겨서 뭔가 좀 세련돼 보이고 날렵해 보이고 스포티해 보입니다. 전면부에 여기저기 구멍이 송송송 뚫려 있어요. 에어댐도 있고 그릴도 더 우락부락한 느낌이고 위에도 콧구멍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훨씬 공격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현대차의 엠블럼을 이렇게 꼈을 때 이렇게 잘 어울리는 차도 없는 것 같아요. 여기다가 만약에 뭐 벤츠 엠블럼을 낀다, 아니면 뭐 푸조 엠블럼? 네, 역시 현대차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네요. 그죠? 아니야? 아니. 벤츠가 예뻐? 벤츠가 예쁜가? 아무튼 현대차 엠블럼으로도 특별히 데미지가 없는 디자인인 것 같긴 해요. 코나 하면 파워트레인이잖아요. 코나가 파워트레인을 다 갖고 있거든요. 1.6L 가솔린 터보, 1.6L 가솔린 하이브리드, 1.6L 가솔린 N9, 그냥 N, 그리고 EV, 일렉트릭까지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5가지가 나오고요. 거기에 디젤 엔진도 추가로 들어갈 텐데 뭐 요번에 나온 것에는 디젤 엔진에 대한 얘기는 없네요. 1.6L 가솔린 터보는 기존에 사용하던 엔진 그대로 들어갑니다. 거기에 N9용 엔진이 새롭게 추가됐어요. 하이브리드는 지금 32kW 모터, 그러니까 한 40마력 정도 되는 모터가 들어있는 거고요. 그리고 1.6L GDI 엔진을 더해서 시스템 출력으로 144마력 정도가 나옵니다. 144마력이면은 그렇게 넉넉한 출력은 아니긴 한데 어쨌든 모터는 출발할 때 힘을 많이 보태주니까 거기서 얻어지는 그 토크감, 그런 것들이 있어서 괜찮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지만 뭐 실제로 차를 몰아보기 전엔 알 수 없죠. 배터리 크기는 1.56kWh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렌토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었던 배터리보다 배터리 크기가 조금 줄었거든요. 근데 이 차는 배터리 용량은 그대로입니다. 연비가 뭐 엄청나게 높아졌거나 뭐 출력이 더 세졌거나 이런 거는 아니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디젤에 대한 얘기는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유럽 쪽에는 1.6L 디젤 엔진에 원래부터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더해놨거든요. 마일드 하이브리드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마일드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마일드 하이브리드에서는 하이브리드를 강조할 게 아니라 마일드를 강조해야 돼. 사실 하이브리드라고 하지만 운전자는 하이브리드라는 걸 절대 눈치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미미한 거거든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냥 조금 도와주는 정도. 대신에 좋은 점은 시동을 걸었다 출발했다 요때 조금 유리한 거, 조금 진동이 덜한 거, 뭐 이런 부분이 좀 장점이고요. 그런 거 외에는 큰 장점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아니 큰 장점도 없는데 왜 붙였겠어? 라고 생각하실 텐데 자동차에서 가장 배기가스가 많이 나오는 가장 안 좋은 시기에 전기모터가 조금 도와줌으로써 배기가스 규정을 쉽게 통과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유럽에는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적극적으로 도입한 거고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지 않은 겁니다. 코나는 해외에서도 많이 팔리거든요. 작년에 보면 유럽에서 10만 대 넘게 팔았고요. 미국에서도 7만 대 넘게 팔았습니다. 국내에서의 판매량보다 더 많다고 봐야 되겠죠. 이 정도로 잘 팔리는 차이기 때문에 지금 페이스리프트에 거는 기대도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외장색은 총 5가지가 추가된다고 합니다. 총 10가지가 나온다고 해요. 아니 외장색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차도 있나? 색상을 이렇게 다양하게 해줘야지. 이름부터 굉장히 멋집니다. 여기 보면 이름이 다이브인 제주야. 다이브인 제주. 제주에 갖다 박는다는 건가? 렌트카 전용 모델. 렌터카용이야? 약간 푸른색 계통이겠죠? 그런 거잖아. 이비자 블루 이런 색 있잖아요. 아니면 마이애미 블루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처럼 이름을 붙인 것 같죠? 색 이름은 최소한 써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뭐뭐뭐 블루, 뭐뭐뭐 레드, 뭐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되지 않나? 다이브인 제주는 도대체 무슨 색깔인지 모르겠어요. 미스티 정글. 야, 미스티 정글 뭐냐? 이게 초록색이겠지? 아닌가? 정글이 무슨 색이야 도대체? 이그나이트 프레임, 이그나이트, 점화 불꽃. 점화 불꽃은 무슨 색이지? 이게 도대체가 무슨 색인지 모르겠습니다. 여튼 이 이름만 보면 되게 멋있어요. 이거 잊어버리잖아요. 이거 차 색깔 나중에는 빨간색이에요 이러지, 이걸 이그나이트 프레임 색깔이에요 이러지 않잖아. 그러니까 차의 어딘가에는 약간 그 색깔을 이렇게 레터링 같은 걸로 그게 나중에 뗄 수도 있게 이렇게 랩핑 같은 걸 붙여주면 좋지 않을까? 이 색깔의 특별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인테리어는 크게 바뀐 것은 없어요. 그렇지만 디스플레이가 크게 바뀌었네요. 아니 10.25인치가 들어갔어. 와, 계기판, 센터 디스플레이 이렇게 똑같이 10.25인치 들어갔고요. 이 디지털 클러스터가 들어갔다는 것만으로 해도 차가 확실히 다음 세대로 넘어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현대 기아차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굉장히 인색하잖아요. 거의 안 들어있어. 그런데 여기 보면 컵홀더에 앰비언트 라이트가 있어. 컵홀더에, 아니 보이지도 않잖아. 운전하면서 보이지도 않게 여기, 아유 왜 거기다가 굳이 좀 곳곳에다가 좀 해주면 좋겠어요. 도어 트림에 반광 가니쉬가 있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뭘 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도어 캐치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반짝반짝한 부분이 그냥 블랙톤으로 정리됐다 이런 의미인가요? 네, 레드 스티치는 뭐 시트에도 있고 기어 노브에도 있고 뭐 곳곳에 막 붙어있네요. 느낌상 뭐 크게 변화된 건 아니고 그냥 약간 액센트가 더해졌다, 뭐 튜닝이 됐다 이런 느낌이 드는 정도예요. 시트 색상이 추가됐다고 하는데요. 시트 색상은 투톤 라이트 베이지, 카키,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블랙 이렇게 세 가지가 제공된다고 합니다. 시트 색상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건 좋은 점이긴 하네요. 네, 출시 시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죠. 원래는 7월 달에 출시한다 얘기 있었고 8월, 9월 그러더니 이제 10월 달에 출시된다고 합니다. 자꾸만 뒤로 미뤄지는데 현대차 말로는 뒤로 미뤄지는 이유가 더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품질에 이슈가 있다는 거 알고 그 품질에 대해서 더 완벽하게 만들어라 라는 그 의지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뭐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그때 돼서 정말 차가 나왔을 때 정말 완벽하게 나오는지 아니면 그때도 아쉬움이 있는지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네, 안전 편의 사양이 대거 탑재됐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안전 하차 경고, 후석 승객 알림, 차로 유지 보조, 전방 차량 충돌 방지 뭐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탑재했다고 해요. 후석 승객 알림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시는 분들 계신데 카메라를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차는 센서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초음파 센서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차는 이 문을 여닫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알리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카메라를 이용했다거나 그런 것까지 기대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가 있고요. 고속도로 주행 보조, 그러니까 HDA라고 하죠. 앞차가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하는 거 알아서 가속 감속 하는 거고요. 그리고 차선을 넘지 않도록 가운데로 가게 하는 기능, 이런 기능도 제공되고 있고요. 그리고 과속 카메라가 나오면 자동으로 속도를 줄였다가 다시 빨리 갔다 하는 이런 기능도 들어 있습니다. 물론 선택 사양이고요. 그리고 동급 최초로 현대차 디지털 키 사용하고 있고요. 빌트인 캠 선택할 수 있고, 그리고 개인화 프로필 할 수 있고, 이륜 구동 자동차에서 험로 주행 모드를 기본 적용해주고, 노면 환경에 최적화돼서 오프로드 주행 모드를 제공을 하고, 스노우, 머드, 샌드 뭐 이런 식으로 지원한다고 해요. 현대차가 지금 다 똑같거든요. 2차부터 뭐 현대차 산타페나 뭐 팰리세이드까지 어지간한 기능 비슷하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이전에는 EV 그리고 HEV에만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되고 나서는 내연기관에도 당연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디스플레이도 사실 이전에 EV에서는 10.25인치가 기본 들어갔어요. 근데 그게 이제는 내연기관 버전에도 들어간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1.6L 터보 파워트레인만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사실 나중에 2.0L 가솔린을 내놓을 계획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근데 디젤 엔진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얘기가 없으면 디젤 엔진은 이제 단종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디젤에 대한 선호도가 많이 낮아졌고, 그리고 이렇게 소형 자동차에서 디젤은 잘 안 어울린다는 생각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지금 현대차의 디자인은 정말 큰 폭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싫어하는 디자인으로 바뀌었는데, 그러면서 많은 얘기들이 오가고 있죠. 야, 디자인이 이게 뭐냐, 야 뭐 탐켄치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괴물 같다, 심해에서 꺼낸 것 같다 뭐 등등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도 판매량을 보면 내가 맞게 보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민해서 이런 디자인이 나온 것 같고, 현대차의 마술 이번에도 성공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로 코나가 좋아요? 우리 진실성 있게 얘기해봐요. 진실성 있게. 진심으로 코나가 좋다고? 큰 차를 하든가 작은 차를 하든가, 코나는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세대차가 바로 이런 것인가?